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입니다. 변은 변끼리 모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전국의 수해 피해로 수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었음에도 윤석열은 지금 서울로 뛰어가도 달라질 게 없다라고 말했죠. 홍준표 역시도 수해 골프에 대한 비판에 주말은 개인 프라이버시라며 적반하장격 입장을 내놓더니 오송 지하차도에서 그 많은 인명사상자가 발생을 했는데도 해당 지자체장인 김용환은 오늘 충북도청 합동분향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시 제방 붕괴 상황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효력을 발휘할 수 없고 생명을 구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일찍 거기 갔다고 해도 상황이 바뀔 것은 없었다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고 당일 괴산댐 범람과 붕괴 우려를 가장 시급한 문제로 판단해서 동선을 괴산댐, 대청댐, 무심천, 옥산면으로 잡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정의 책임자로서 오송 현장에 있었어야 했다. 총리실 감찰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사실관계는 다 밝혀질 것이다 라고 입을 털었습니다. 역시나 그 밥에 그 나물들 하나같이 내가 가도 달라질 건 없었다라는 주장들입니다. 내가 있어도 달라질 게 없으면 있으나마나한 존재라는 소린데 그런 자리 뭐하러 차지하고 앉아서 M1 시민들을 사망에 이르게 합니까? 당장 내려와야죠. 윤석열이 먼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주니까 이제는 대놓고 하나같이 똑같은 레파토리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입니다. 후한무치의 극치죠. 총리실 감찰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추미애 장관의 주장처럼 이건 재난 살인입니다.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죠. 그리고 윤석열은 자신은 무오류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하면 남 탓으로 돌리는 사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민주당의 김민석 의원은 윤석열이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라 남 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 타워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에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수해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이야기를 하니까 대통령 처가에 양평 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수활동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 대통령의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이다. 전북 군산과 충북 청주 등 지자체별 경찰과 소방 등 폭우 침수 대응에서 차이가 난 것 또한 대통령실이 챙기지 못한 책임이다.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과거 자유한국당 시절 대산 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 탓하려는 저희로 보인다. 민주당의 도시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 낸 수해방지 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할 것이다 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남 탓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말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합니다.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남 탓을 통해 애써 합리화하려는 어리석음에서 나오는 한계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이기도 하지요. 국힘당에서 제명까지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어제 바짝 고개 숙여 사과까지 하면서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명당하면 정치 생명이 끝난다는 것에는 겁이 났던 것이죠. 그동안 누릴 것 다 누렸으면 이제 그만 개아리 들고 쉴 때도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처한 사람 또 있죠. 김건희 일가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사건에 대해 자신은 사전에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그런 사실이 있다면 장관직도 걸고 정치 생명도 걸겠다고 자신만만했던 원희룡의 발언 전부 거짓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노컷뉴스가 단독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원희룡 취임 첫날인 2022년 5월 16일에 이 대안 노선안에 대해서 첫 내부 보고를 시작으로 해서 최소 16차례 긴급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16차례내 긴급하게 진행된 회의 내용이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 회의 자료와 보고서 검증을 통해서 노선 변경 과정에서 종점을 변경한 그 사유와 부지 편입 가능성 등이 논의가 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렇게 큰 규모의 자금이 들어가는 사업을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 안 했다는 것, 이거 믿을 국민이 있겠습니까? 최근 노컷뉴스가 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취재를 통해 진실을 알리고 있는데 권력에 굴하지 않는 이러한 취재 아주 좋습니다. 자, 한편 윤석열로부터 팽당하고 살기 위해서 납작 엎드렸던 나경원이 오늘 이승만 58주기 추모식에서 정권 교체를 가장 크게 실감했다면서
감격에 겨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나경원은 현재 이승만 기념사업회 부위원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극우 인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승만을 재평가하고 또 이승만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며 역사인식을 바꾸려는 움직임들이 여기저기서 보이고 있죠. 권영세는 걸출한 인물인데 제대로 평가받지 못해 아쉽다라는 말을 했고, 박진은 국제관계에서 탁월함은 누구도 비견 못한다라고 말을 했고, 원희룡은 이승만 건국사는 긍정과 성취의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고, 박민식은 독립운동과 정부의 수립을 이끈 명실상부한 국부라고 말하면서 이승만 바로 세우기는 대한민국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라고 입을 털고, 한동훈은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대한민국의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하며 이승만 추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개풀 뜯어먹는 소리죠.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우상화 작업이 서서히 그 속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관을 바꿔놓으려는 그런 심산인 것입니다. 이승만이 친일파 청산을 방해하지만 않았어도 대한민국은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친일파들이 득실거리며 대한민국의 기득권이 된 것은 결국 이승만 때문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정권이 이승만을 추앙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승만은 자기 성찰이 부족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바로 윤석열처럼 말이죠. 1960년 김포공항을 통해서 몰래 도망간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기자들에게 던진 한마디는 휴양차 왔다. 건강이 허용하는 대로 빨리 한국에 돌아갈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끝까지 거짓말로 일관한 인물, 어느 누구처럼 말입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에서 역사를 왜곡하려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철저한 견제와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NBS 여론조사 발표가 있었죠. 윤석열이 잘한다는 응답, 지난주보다 4% 하락한 34%, 더럽게 못한다는 응답, 지난주보다 3% 오른 54%, 모름 무응답 12%였습니다. 자, 그런데 정당 지도에서는 국힘은 지난주보다 4% 내린 30%, 민주당은 지난주보다 5% 내린 23%로 나타났고, 정의당 5%, 지지하는 정당 없다가 무려 38%였습니다. 민주당 지지도가 23%인 것도 놀랍고,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응답이 38%라는 것도 놀랍습니다. 여론조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이 지표가 보여주는 의미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은 반면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심각하게 고민하고 제1야당으로서 확실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또는 결단을 통해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꿰뚫고 그에 걸맞는 일들을 행동으로 보여줘야만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야 차기 총선 승리 가능합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양평 고속도로를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 55%, 백지화해야 한다는 응답 25% 조사가 됐는데,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그 의혹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 국민 여론이 높은 만큼 국임당에서 마냥 반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원희룡은 당장 직을 내려놓고 정치판에서 떠나라. 그리고 처벌받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